전 세계가 경악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하늘로 치솟은 한국 SUV 차량에서 운전자가 멀쩡히 걸어 나온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영상에는 한국 기술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존 카터 씨의 사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카터입니다. 저는 38세이고 생계를 위해 큰 배송 트럭을 운전합니다. 아내 수자님과 12살 딸 에밀리와 함께 조지아주 애틀랜타 외곽에 살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되기 전에는 해병대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산 자동차가 최고예요. 그게 다야. 라고 저는 종종 가족과 저녁 식사 때 얘기했습니다. 미국산 자동차는 튼튼하고 믿을만하며 바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으니까요. 수자님은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보통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고 에밀리는 제가 자동차 이야기를 시작하면 눈을 굴리곤 합니다. 에밀리는 제가 자동차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미국산 자동차가 다른 모든 자동차보다 낫다고 믿어왔습니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멋져 보일지 몰라도 라고 제가 한국산 자동차를 보면 손을 휙 흔들며 말하곤 합니다. 실제 사고에서는 종이처럼 부서질 거예요. 에밀리가 TV 광고에서 한국 전기차를 보는 걸 보면서 그녀가 멋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는 그런 생각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하더군요. 저는 자동차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 마음을 바꾸는 건 쉽지 않거든요. 매일 저는 애틀랜타 주변 고속도로를 달리며 미국산 대형 트럭을 운전합니다. 소포를 배달하면서 제 차량에 미국적 자부심을 느낍니다. 같이 운전할 때마다 에밀리에게 미국산 자동차를 꼭 지적해주곤 합니다. 저기 저 픽업 트럭 보이죠? 라고 제가 말하면 디트로이트에서 만들어졌어요. 이제 믿을 수 있는 거죠. 라고 덧붙입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스파게티를 먹으며 식탁에 앉아있을 때 에밀리가 조심스레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빠, 제 과학 선생님인 존슨 선생님께서 새로 나온 한국산 차를 타세요. 라고 에밀리가 포크에 스파게티를 말며 말했어요. 내부에 정말 멋진 스크린이 있더라고요. 라며 눈을 반짝이며 계속하더군요. 그리고 존슨 선생님께서 그 차가 스스로 주차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저는 머리를 저으며 포크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에밀리야, 기계장치나 첨단 기능이 차를 더 좋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도로 위에서 중요한 건 미국식 엔지니어링이라는 거 알겠죠? 에밀리의 어깨가 살짝 축 처지는 걸 느꼈습니다. 와이프는 제가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눈빛을 보내셨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자동차에 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알지 못했던 사실은 바로 다음 날. 제 강한 의견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 제 자동차에 대한 모든 생각, 어쩌면 제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 의문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내일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상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모든 배달을 마치고 분주한 고속도로를 따라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남은 미트로프가 냉장고에 있다는 생각에 배가 고파서였습니다. 차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주변 차들이 주황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갑자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 앞 차량 몇 대 사이에 세련된 검은색 한국산 SUV가 있었는데 햇빛에 반짝이는 도색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런 외국 차는 미국 도로에 어울리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며 찡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옆 차선에서 빠르게 달리던 대형 픽업 트럭이 갑자기 한 바퀴를 잃어버렸습니다. 무거운 바퀴가 떨어져 나가 미사일처럼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저는 핸들을 꽉 쥐었고 손가락 관절이 새빨개질 정도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채 그 바퀴가 딱 한국산 SUV 정면을 강타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폭탄이 터지는 듯한 소리였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그 SUV는 공중으로 10피트 이상 튕겨 올라갔습니다. 어머나. 라고 저는 숨을 헐떡이며 도로 옆에 차를 세웠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쿵쾅거렸습니다. 한국산 차는 공중에서 회전하다가 도로로 다시 떨어지면서 뒤집혔고 끔찍한 마찰음과 함께 포장도로를 미끄러지듯이 달렸습니다.
부품들이 사방으로 날아갔고 다른 운전자들은 혼란을 피하려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불타는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면서 핸드폰을 꺼내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75번 고속도로에서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라고 응급실 직원에게 침착하게 말씀드리며 구급차를 빨리 보내주세요. 바퀴가 날아와서 차가 뒤집혔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 후 벌어진 일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완전히 뒤집힌 한국산 SUV의 운전석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한 젊은 여성이 혼자 기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마에 작은 상처가 하나 있고 피 한 방울이 조금 흐르고 있었지만 다행히도 스스로 걷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의심할 정도였어요. 여러 번 깜빡이며 제 눈이 속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차가 제 생명을 구해주었어요. 라고 그 여성은 제가 다가가 확인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안전벨트와 에어백이 완벽하게 작동했거든요. 그 여성은 자신을 지영이라고 소개하며 거대한 충격과 뒤집힘에도 불구하고 차의 안전 시스템이 자신을 보호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차가 거꾸로 뒤집혔을 때도 저는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라고 지영 씨는 기억에 찬 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차 안의 모든 것이 저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에 따르면 한국산 차는 산산조각이 나서 지영 씨가 크게 다쳐야 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거의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나신 모습이었으니까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들렸습니다. 망가진 차와 다행히도 무사히 살아있는 지영 씨를 바라보며 제 안에는 묘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한 후에 그 증거를 직접 보여준 것처럼 제가 알고 있던 한국산 차에 관한 모든 믿음이 제 눈앞에서 도전을 받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라고 제가 믿기지 않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지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제 차 덕분에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계된 대로 제 안전을 지켜주었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저는 그 한국산 SUV의 잔해를 바라보며 어떻게 누군가 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평생 믿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가기 전 저는 대시캠에 대해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 대시캠이 사고 내내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영 씨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경찰에 진술을 마친 후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와이프 수잔이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보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거실로 들어오자 저는 두 사람을 집안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앞에 앉혔습니다. 대시캠을 연결하고 영상을 다운로드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본 걸 믿기 어려울 거예요. 라고 말하자 우리 모두 화면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영상은 아주 선명했습니다. 바퀴가 한국산 SUV를 강타하고 그 차가 공중으로 날아올라 뒤집히는 모습, 그리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지영 씨가 잔해 속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에밀리는 숨을 헐떡이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운전자가 괜찮은 건가요? 그게 정말 놀라운 점이에요. 라고 제가 아직 제 눈으로 본 것을 믿기 어려워하며 말했어요. 머리엔 아주 작은 상처만 남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빠라고 에밀리가 커다란 눈을 뜨며 물었어요. 아빠는 한국산 차가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질문은 제 가슴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기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수년 동안 한국산 차는 형편없다고 자신 있게 말해왔는데 이제 이 영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동안 틀렸던 것 같아요.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인정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그 사고 생각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사람들이 봐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게 자동차 안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수자님과 에밀리의 격려를 받아 저는 대시캠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어요. 라고 수자님께서 말씀하시자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제 소셜미디어 계정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핸드폰을 확인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영상이 10만 뷰를 돌파한 것이었어요. 커피 머그잔을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수자님, 에밀리 이거 보세요. 라고 외치며 소리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조회수는 50만 뷰에 달했고 전 세계 사람들께서 그 극적인 영상을 공유하고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끊임없이 알림으로 울렸고 지역 뉴스 방송에서는 영상을 사용하고 저와 인터뷰하고 싶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동료들도 제가 뉴스에 나온 걸 보았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아빠 이제 유명하신데요. 라고 에밀리가 핸드폰 화면을 보며 외쳤습니다. 자동차 안전 전문가들은 TV에서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산 차의 설계가 어떻게 지영 씨의 생명을 구했는지 설명하며 전문 용어를 사용해 차 구조의 여러 부분을 짚어갔습니다. 이 차가 충격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라고 한 전문가가 뉴스 인터뷰에서 말씀하시더군요. 회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오랫동안 믿어왔던 한국산 차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산 차가 최고라고 당당히 말해왔던 제가 이제는 한국산 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수자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묻자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확신에 차 있었는데 혹시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틀렸던 건 아닐까 싶어요. 수자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새로운 증거를 보고 마음을 바꾸는 건 약함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라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잠에 들 무렵 핸드폰 알림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상이 100만 뷰를 돌파한 것이었어요.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가 상상도 못한 나라들까지 이 영상이 도달했어요. 인터뷰 요청 전화와 뉴스 리포터들의 방문, 회사 상사께서도 이 일을 이야기하시며 등을 두드리셨습니다. 존 카터 씨, 당신 영상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라고 상사께서 회사에 도착하자 말씀하시며 우리 회사도 이제 주목받게 되었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한 한국 뉴스 채널에서 연락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제가 목격한 일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제가 한국산 차를 쓰레기 취급했던 옛날 이야기를 그대로 말해야 할까요? 아빠 하세요 라고 에밀리가 격려하며 말씀하시자 저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한국 기자분은 매우 공손하셨고 거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통역사를 통해 영상통화로 질문하셨습니다. 그녀가 지금 한국산 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제 자신에게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항상 미국산 차가 다른 나라 차보다 낫다고 강한 의견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눈으로 본 이 사고를 통해 중요한 건 차가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차가 탑승자를 얼마나 잘 보호하는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어깨에 무거운 짐이 조금이나마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지 며칠 후 뜻밖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사고에 연루된 한국 자동차 회사에서 온 것이었어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2번이나 읽어봤습니다. 한국을 방문해 달라는 초대라고요? 라고 수잔에게 물으며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공장과 연구소를 견학할 기회를 준다니 모든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요. 에밀리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아빠 우리 꼭 가요. 부탁해요.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며 글쎄 그건 멀리 있는 나라라 좀 망설여지네. 아직 해외에 나간 적도 없거든.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에밀리가 진지한 눈으로 말하더군요. 아빠 새로운 것을 배우고 틀렸던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한국산 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 결국 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잔도 고개를 끄덕이며 에밀리가 맞아요. 이런 기회는 쉽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동의했습니다.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한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한국에 가봅시다. 에밀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꼭 껴안으며 아빠 최고예요. 우리 정말 신나는 모험을 하게 됐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여권을 준비하고 짐을 쌌으며 온라인 영상으로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어 단어가 적힌 플래시카드를 만들어 매일 아침 식사 시간마다 저희를 퀴즈 내며 연습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제가 연습하자 낯선 소리가 입에서 서먹하게 나왔지만 에밀리는 완벽해요, 아빠. 이제 금방 자연스럽게 나오실 거예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출국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긴장보다는 설렘이 더 커졌습니다. 미국산 차만 고집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 기술에 대해 직접 배우러 바다를 건너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군가 말했더라면 저는 웃어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은 가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더군요. 어느덧 저는 세계 반대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는 거의 1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에밀리는 내내 영화를 보았고 수자는 책을 읽었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몇 주 만에 제 인생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제 눈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SF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높은 유리 빌딩들이 구름에 닿을 듯 솟아 있었고 한글이 적힌 화려한 간판들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빠 저거 보세요. 라고 에밀리가 거대한 건물 옆에 설치된 초대형 TV 스크린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우리 집보다 크잖아요. 저희 호텔방은 20층에 위치해 서울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고 밤이 되면 수천 개의 불빛이 마치 별바다처럼 반짝였습니다. 첫날 자동차 회사 대표들이 호텔 로비에서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악수 대신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셨는데 어색하면서도 예의 바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수장과 에밀리에게는 예쁜 스카프를, 저에게는 멋진 넥타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모실 수 있어 영광입니다. 라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시는 박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덕분에 많은 분들이 자동차 안전의 중요성을 깨달으셨습니다. 자동차 공장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시끄럽고 지저분하며 혼란스러울 거라 예상했는데 오히려 깨끗하고 조직적이며 놀랍도록 조용했어요. 로봇들이 완벽한 정밀도로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로봇은 0.1mm까지의 정밀도로 부품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김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말은 인간의 머리카락보다 가늘다는 의미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상 깊었던 것은 테스트 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엔지니어들은 수천 번의 충돌 테스트를 진행하며 차량의 안전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충돌 테스트 영상을 보여주시며 차가 부서지고 압착되고 뒤집히는 과정을 반복하며 승객 보호를 위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테스트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줍니다. 라고 김 박사님께서 시연 영상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매달 100대 이상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시켜 디자인을 개선하고 있죠. 그렇게 많은 차를 일부러 부수시는 건가요? 라고 제가 놀라며 물었더니 김 박사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임명.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차를 부수는 게 낫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또 다른 엔지니어인 정수 씨는 제 마음 깊은 곳에 와닿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여동생을 잃은 그의 사진을 보여주시며 여동생을 잃은 후 저는 다른 가족들이 그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차를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번이나 테스트하고 개선했죠. 라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익을 위해 차를 만드는 익명의 엔지니어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셋째 날에는 디자인 센터를 방문해 앞으로 공개되지 않을 신모델 자동차들을 구경했습니다. 에밀리는 몇 년 후에야 볼 수 있을 프로토타입 자동차에 직접 앉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차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요. 라고 에밀리가 차량 운전석에 앉으며 외쳤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비빔밥, 불고기, 김치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즐겼습니다. 음식들은 약간 매콤했지만 모두 맛있었고 에밀리는 심지어 제가 사용하는 것보다도 더 잘 젓가락을 다루게 되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 자동차 회사에서는 우리가 만난 엔지니어들과 함께 특별 만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식당은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고층 빌딩의 옥상에 위치해 있었어요. 디저트를 먹으며 저는 무대에 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가운데
모두가 제게 시선을 돌리자 방은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에게 여러분의 나라와 훌륭한 기술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제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미국산 차가 최고라고 믿었고 다른 나라 차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며 하지만 이번 주에 배운 것은 좋은 엔지니어링과 안전에 대한 마음은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영 씨의 생명을 구한 차는 여러분처럼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정중하게 박수를 보냈고 김 박사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목표는 우리 차를 믿고 타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귀국 비행기에서 저는 이번 한국 여행 동안 보고 배우고 느낀 모든 것들을 곱씹으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러 갔다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 셈이었어요. 몇 달 후 새 가족용 차를 구입할 시간이 되자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차량 그 중에는 한국산 차도 직접 시승해 보았고 안전 등급과 충돌 테스트 결과를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중요한 건 브랜드 이름이나 제조국이 아니라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어졌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보호하는지야 라고 에밀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의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공유되었고 제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분들도 종종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더 안전한 차를 선택하게 됐다고도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에밀리는 저희 한국 여행에 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본 놀라운 기술과 만난 따뜻한 사람들의 사진들을 보여주며 특히 사고 영상을 친구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아빠는 늘 미국산 차가 최고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라고 에밀리는 수줍게 말하더니 이제 아빠는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언제나 믿어온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보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제 시야가 열렸던 것이 너무 기쁩니다. 세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흥미로운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감동달력 채널은 한국에 대한 외국인 사연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